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 들었던 것은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설명할 때 항상 뒤에 스마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오늘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 환율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양 국가 간의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고 이 나라 통화가 더 강하는 게 맞다. 아니야, 이 나라 통화가 강하는 게 나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축을 미국이라고 놓고 중간에 미국 이외의 지역이다 라고 놓고 보면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경제도 더 좋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미국이 더 좋으니까 달러가 강세, 이래서 달러 강세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제가 미국보다 더 좋아, 아니야, 인플레이션도 안정돼 있어, 그랬을 때는 다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까지 보여주면은 대부분의 A와 B 국가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데요. 미국만, 즉 미국의 달러만 가지고 있는 유독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축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라는 거죠.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통화 말고 달러를 찾는다 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도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달러 스마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그 이유는 이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위기가 됐을 때 사람들은 달러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위기가 오면은 달러를 갖고 싶어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길들어졌는지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정을 먼저 쭉 적어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에요.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71년이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슨 쇼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닉슨 쇼크 말고 오일 쇼크도 있었죠. 그리고 1974년에는 사우디와 미국이 중요한 협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이 진행되고요.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페트로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을 것은 이때 이후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유로 달러. 달러는 달러인데 이 유로 달러라는 것이 이 시장이 급성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놓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세계화라는 단어예요. 그냥요를 통해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세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한 나라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네가 잘 만들었으니까 네 걸 가져와서 내가 이걸 만들어서 저기다 팔게, 이런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세계화라고 한다면은, 세계화는 무엇의 함수이냐면 무역의 함수이고요. 그리고 GDP로 나눈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GDP보다 무역량이 많아지면 세계화가 됐네. GDP 성장률보다 무역이 덜 됐어? 그러면 세계화가 안 됐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계화라는 과정이 1944년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화는 계속됐죠. 이 중간에 좀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구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구간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넘어가는 구간에 이 세계화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945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였죠. 그때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나쁜 놈들이, 아이고, 진짜 확 그냥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GDP의 규모는 전 세계 GDP의 절반이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야, 무릎 꿇어!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내 말 들어! 그럼 내 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됐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었냐면 야, 그래도 어쨌든 니네들 뭐 돈을 벌어야 갚을 거 아니야. 전쟁 배상금이고 뭐고. 그러니까 네가 물건 싸게 만들면 내가 살릴 테니까 물건 싸게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물건이 이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이동이 무역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화가 진행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른 어떤 나라든 이 나라들이 물건을 잘 만들면 미국에서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 사올 때 뭘 주냐면 달러로 사주는 거죠. 달러로. 근데 원래는 이 구간에서는 달러? 그거는 금으로 바꿔주니까 알았어. 그러면 일본과 독일도 야, 이거 달러 받은 거 열심히 잘 모아가지고 또 나중에 갚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금이 없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 같다라고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봤던 국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프랑스와 스위스였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가 금 없는 것 같은데 쟤네들 라고 하면서 나 금으로 바꿔주쇼 라고 이제 미국에게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닉슨 대통령이 없어, 안 바꿔줘. 이제부터는 난 금으로 안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던 것이 바로 1971년 닉슨 쇼크였던 거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니까 믿었었는데 금으로 안 바꿔준다니까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놓은 이 구간에서 달러의 가치가 흔들린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1970년, 80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이 구간이 참 많이 어려웠던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는 무엇이 결정적으로 그래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즉 위기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달러를 찾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973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를 통해서 확인된 오일, 기름의 수요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와 미국이 협정을 통해서 기름은 이제부터 달러로만 거래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바로 페트로 달러인 거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물건도 거래되는데 돈도 거래하고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세계화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이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중국의 역할도 이제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1970,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페트로 달러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2008년부터 이게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미국이고요. 여기는 미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해봅시다. 이 기간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미국으로 무엇인가를 줬습니다. 뭘 줬냐면 물건 혹은 원유를 줬죠. 원유를 주고 중국에서는 물건을 진짜 싸게 만들어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 대가로 미국에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뭘 줬죠? 달러를 줬습니다. 달러를 찍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받은 달러를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다시 미국에 줬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보면 기름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돈은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네요. 아니,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미국의 주식 혹은 미국 채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미국 주식한테, 미국 회사들한테 주식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러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달러는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거고 물건만 미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역수지 적자가 될 텐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만 해도 0.5조 달러가 안 됐었는데 최근 2024년 기준으로는 무려 1.2조 달러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많은데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파는 수출되는 물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줬던 달러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쌓이게 되는 미국의 부채. 자, 이거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아니고요. 미국이란 나라를 한 주체로 놓고 나서 받을 돈과 줄 돈, 즉 다시 말하면은 해외에서 미국 주식을 사거나 미국 채권을 사는 경우는 이거는 결국 미국의 부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주식이나 우리나라 채권을 산다. 그럼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는 거죠. 받을 돈에서 줘야 되는 돈을 빼게 되면 순부채가 될 텐데 이 금액이 무려 25조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이때 당시에 1980년대만 하더라도 순부채는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이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투자한 외국인의 돈, 이게 25조 달러나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것이지만 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게 되면 미국이 더 이상 물건을 안 사겠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밖으로 나오는 달러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달러가 없으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주식을 살 이유도 점점 떨어진다. 살 돈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하러 미국을 사냐, 이런 이야기가 돼서 위기가 오더라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트럼프 정부가 쓰는 이 정책들이 무역수지 적자 줄이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지금 40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결과물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잘 먹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다음 스테이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 달러를 가치 있다라고 믿게 해주는 것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40년 동안에는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원유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지켜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세상에서는 누가 무엇으로, 트럼프는 무슨 생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AI 시대로 바뀔 것이고, 그 시대가 되면은 정말 많은 것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열리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열리고, 마치 그 전에 페트로 달러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도 열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깐만, 근데 이거는 너무 먼 얘기고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블랙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의 세상, 투자의 세상은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의 민주화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제 투자의 민주화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당시에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회사, 예를 들어서 훗날 삼성이 됐던 제일모직, 혹은 SK가 됐던 유공, 이런 회사의 지분을 여러분이 조금만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배, 20배가 아니고 10,000배, 10만 배가 올랐을 거니까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커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투자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XAI에 투자하고 싶어. 그래도 투자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투자는 민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락 CEO인 레리 핑크는
투자를 민주화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AI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민주화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AI, 데이터 이 세상이 커지는 것이 여기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달러, 이 달러를 키우는 것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이야기들은 당시에 있었던 유로달러가 이제 클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소련 입장에서 달러를 미국에다 저장해 놓으면 이거 얘네들 말 안 들으면 또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야 그럼 우리한테 맡겨 라고 얘기했던 거죠. 사우디한테도 야 우리한테 맡겨 라고 금리 더 줄게 라고 하면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로달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이외의 지역 또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 수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글쎄요, 이 과정이 지나면 3년, 5년 후가 되면은 또 다시 시장이 안정되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다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잡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안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꼭 잡으시고 돈을 막 벌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다음 강시장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긴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글쎄요, 미국이 트럼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쩌면 이 판을 뒤집기 위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